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2022 발롱도르가 드디어 30인의 후보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12일 오후에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에서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총 30인의 선수들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연히 이 30인의 후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2019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상식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쉽게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월드 클래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발롱도르 후보 등재 노미네이트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2021-2022 시즌에 23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죠. 더더군다나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득점왕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발롱도르 후보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100%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발롱도르 선수 30인의 선수 후보 한번 보시면요. 크루토아도 있고 레앙, 은쿵쿠, 살라, 키미히, 알렉산더 아놀드, 레반도프스키, 베르나르도 실바, 비니시우스 주니어, 루이스 디아스, 벤제마, 파비뉴, 마레즈, 손흥민 선수, 카세미루, 필포든, 해리케인, 사디오 마네, 마니안, 더브라이너, 할러, 모드리치, 호날두, 리디거, 칸셀로, 홀란, 음바페, 반다이크, 블라우비치 선수 이렇게까지 총 30인이 발롱도르 후보, 최종 후보 30인에 올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이 발롱도르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어요. 설기현 선수,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물론 이제 횟수로 따지면 네 번째 이제 발롱도르 후보 노미네이트가 된 거고요. 그때 이제 2019년도에 발롱도르에서는 22위를 차지했습니다. 4포인트를 획득을 하면서 30명 중에 22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기록이긴 해요. 2007년도에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 선수가 29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아시아 축구에 또 새로운 장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발롱도르를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봤어요. 이 발롱도르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최근 약 한 10년간, 2010년도부터 이 발롱도르,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발롱도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이 발롱도르에서 성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는요, 드록바 선수가 발롱도르 9위를 차지했고요. 2011년도에는 테베스와 베르바토프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는데 이 두 선수는 아쉽게도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판페르시, 이때는 아스날에서 뛰고 있던 판페르시였는데 9위를 차지했고요. 2013년도에도 판페르시가 그러니까 2012-2013 시즌 득점왕 또 차지했죠. 득점왕 2연패를 했죠. 이때는 메뉴에서 뛰고 있었는데 판페르시가 발롱도르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에 루이스 수아레스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이때 발롱도르의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 월드컵 때 깨문 사건도 있고 그 이전에 2013년도에도 깨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아레스 깨물기 파동 때문에 발롱도르 후보에서도 결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고요. 2015년도에는 세르지오 아게로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에 나갔는데 13위에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해리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만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해리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발롱도르에 올라서 6위를 차지했고요. 2019년도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3명이 공동 득점왕을 했어요. 오바메양, 마네, 살라였는데 오바메양이 22, 마네가 4위, 살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21년도에는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30위 안에 들었는데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발롱도르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그렇게 관계가 크지는 않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다고 해서 발롱도르 그 30인 후보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뭐 테베스라든지 베르바토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수아레스는 뭐 깡 물었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결국 발롱도르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케인 역시 2016년도에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발롱도르를 이렇게 투표하는 전 세계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고 해서 큰 점수를,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부터 이 발롱도르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들, 그 분명히 발롱도르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나 FA컵 등 국내 대회 우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드록바가 9위를 했는데요. 첼시가 리그와 FA컵 우승을 차지했죠. 2013년도 이때 메뉴에서 뛰던 판페르시였는데 판페르시 7위를 했는데 메뉴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도에 살라가 6위를 차지했죠. 이때 뭐 물론 리버풀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네가 4위, 살라가 5위를 차지했는데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대회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스리그 최선 결승전까지 올라야지 어느 정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승이 없음에도 10위 안에 들었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이때 10위를 차지했거든요. 발롱도르에서. 이거는 결국에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주포였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얻어낸 것 같고, 이에 앞서서 아스널에서 뛰고 있던 판페르시 2012년도였는데 이때도 판페르시가 아스널이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발롱도르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 판페르시가 네덜란드의 주포였다라는 거죠. 즉 국내 대회 우승이나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못 가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고 거기다가 이 선수들이 유명한 나라, 잉글랜드는 네덜란드의 주포나 주장 정도 되면 또 그런 쪽에 표를 얻어가지고 발롱도르에서 좀 더 높은 순위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우리 손흥민 선수의 예상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공동 득점왕이라는 거. 그 노리치 골키퍼, 그 네덜란드 선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리치 골키퍼가 크롤 골키퍼였죠. 크롤 골키퍼가 조금만 한 2개만 놓쳐줬어도 손흥민 선수가 혼자 공동 득점왕이 아니라 단독 득점왕이 됐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지난 시즌에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득점왕이라는 걸 가지고는 분명히 이제 이번 30위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좀 의문부호가 남고요. 그리고 공동 득점왕이라는 거 우승이 없는 거, 그리고 또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 축구계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1위는 벤제마가 할 것 같고요. 뭐 살라와 벤제마, 살라가 어느 정도 비벼볼 것 같은데 그래도 벤제마의 아성을 넘어서기는 살라 어려워 보입니다. 살라 2위, 3위 그 정도 선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네도 있을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선수들 5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도 했고, 아시아 선수로서 그런 가치도 있고요. 거기다가 어시스트도 많이 했고, 특히나 토트넘 같이 톱급의 팀이 아닌 맨시티나 아니면 리버풀이나 이런 팀이 아닌 토트넘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손흥민 선수 저는 12위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위에서 15위 사이 정도에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10위 정도 이
바람은 크게 가지고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꿈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위에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저희 내피셜로 한번 예상을 한 거고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 발롱도르는요, 올해 시상식은 2022년 10월 17일, 이곳 시간으로 10월 1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번 그냥 질러본 10위 과연 가능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10위를 하게 된다면 제가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그 유니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